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우유가 좋다, 아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 영양소와 칼슘, 셀레늄, 인 등의 무기질, 그리고 다양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도 하지요. 우유에 있는 탄수화물은 유당이라고 합니다. 이당류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두뇌 영양, 그리고 면역력에도 관련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인데요. 필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요,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유지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곳에 들어있는 지방은 특별히 어떤 지방이라는 표현 쓰지 않는데요. 우유에 있는 지방은 특별히 유지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이에요. 필수 지방산도 필수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꼭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기질인데요. 칼슘입니다. 우유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모두 칼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골격을 형성하는 무기질이 칼슘과 인이에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의 비율은요. 1대1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임신 수유부,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분들 모두 다 우유를 최적의 식품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바로 칼슘과 인의 함량이 1대1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에게 부족한 비타민 B2를 우유는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발육과 성인의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리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우유를 적정량 섭취했을 경우에는 혈당 관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리,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생애 주기별로 우유의 섭취를 꼭 필수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식생활 지침에 의해서는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유를 조금 다르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하루에 2잔, 청소년은 하루에 3잔,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2잔,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2잔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선택할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바나나 우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흰 우유보다는 뭐가 많을까요? 당류의 함량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요. 선택할 때 체크, 당류의 함량을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지방의 함량이 달라요. 일반 우유는 유지방이 4%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방이라고 한다면 2%로 50% 이상 유지방 함량을 낮춘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체중 조절이 심각하고 그리고 비만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를 권장을 하죠. 그렇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저지방 우유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저지방 우유보다 일반 유지방을 4% 가지고 있는 우유가 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일반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칼슘이에요. 고칼슘 우유가 있습니다. 그 우유는 칼슘의 함량을 2배 이상 높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류의 함량, 지방의 함량, 칼슘의 함량에 따라서 우유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다면 우유 섭취가 좀 불편한 사람들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우유를 드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맛이 없다는 이야기보다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유당불내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유에 있는 당, 유당, 이당류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천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당류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흡수가 되려면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돼요.
이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락타아제거든요. 그런데 이 락타아제가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우유를 먹게 되면은 배가 많이 아프고 우유가 흡수가 되지 않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 락타아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사람들은 그 락타아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 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소량씩 먹어보는 거예요. 우유 먹으면 배가 아파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밥숟갈로 한 스푼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이야기해요. 한 스푼 먹어서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2스푼, 3스푼 불편한 지점이 되기 직전까지 용량을 정해주시고 그것을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르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살짝 데워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와 섞어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곡류라든지 뭐 선식 같은 가루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경우에는 말씀 주신 불편함이 훨씬 더 감소됩니다. 그래도 어렵다 이런 부분은 우유 대신 유제품 요거트를 드시면 좋고요. 그래도 어렵다 이런 분은 유당 분해 우유 있어요. 이미 락타아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유, 이런 우유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영유아 친구들이 우유를 친해지는데 가장 성공을 한 케이스가 바나나를 넣어서 갈아서 만든 우유를 먹는 거예요. 바나나도 좋고요, 딸기도 좋고, 견과류도 좋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살펴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보카도만 갈고 거기에 우유를 섞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맛있는 아보카도 우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리에 우유를 얼마나 사용하실까요? 수프에는 우유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더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레, 그리고 스튜 이런 것에도 우유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유라면도 굉장히 맛있는 별미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유를 조금씩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우유의 불편한 맛이 아닌 고소한 맛을 느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소화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